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내란 사태 가담 행위 자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또한 내란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마 오늘 처음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미칠 영향이 커 보입니다. 자, 이 내용 전반을 취재해온 유능한 법조기자 뉴스 토마토의 김태형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유능한 법조기자 맞습니까? 평가는 이제 네. 제 입으로 하면은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결국 우리의 관심은 한덕수보다는 윤석열이가 사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쏠려 있는데, 근데 뭐 어제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내란 윤석열을 발목 잡은 것이 검사 윤석열이다. 9년 전 판례가 유죄의 근거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풀이를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이제 검사 시절에 네. 그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및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의 그 실력이 결국은 본인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아, 그러면 그때 이제 박근혜 치하에서 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으로 있을 때 그때 박근혜 당선을 돕기 위한 댓글 조작 사건,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윤석열 검사가 했는데 그 윤석열 검사의 어떤 수사 내용이 오늘 윤석열 내란 재판의 중요한 논리 근거가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준비하면서 윤석열 씨 본인도 예. 본인이 주장하는 본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듣고 예. 이게 될까 싶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공수처가 두 차례 체포영장을 받아서 네. 본인을 수사하려고 했다 할 때 그 공수처가 수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게 불법이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권한이 없는데 예. 자꾸 이제 수사를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적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윤석열이 들었던 그 근거가 뭐였냐면 형사소송법에 네.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물건에 관해서 담당자 승낙 없이는 압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들어왔을 때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하려면 내 허락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재판부가 판결문에 어떤 내용을 담아놨냐면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계되는지 여부조차 이런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는 공무소 등이 정권을 갖고 판단하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할 수 없다라는 그 판결을 한 거예요. 네. 이 판결 내용이 언제 나왔었냐? 윤석열이 댓글 조작 수사를 할 때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이 한번 파기환송심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국정원 직원의 휴대전화와 관련된 그 증거 능력이 한번 다툼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법원이 판단했던 게 국정원 그 직원의 허락 받지 않고 이게 국가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니 너네가 압수수색한 것 적법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의 검사 윤석열이 결국은 대통령 윤석열을 잡아 넣은 꼴이 된 겁니다. 아이고, 이 재승자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날이 올 줄은 몰랐겠지. 그때만 해도. 예. 그렇죠.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또 이렇게 압수수색을 피하게 될 그런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간 참 윤석열 궁박한 처지인데 오늘 그 한덕수 내란 1심 선고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법원에서 생중계를 허가했어요. 예, 이건 아무리 허가했습니다. 봐도 중형 선고할 가능성을 이렇게 내비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덕수 전 총리한테는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근데 앞서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한 그 체포방해 선고를 보고 나서 이것도 좀
그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던데요. 네. 일단 한덕수나 윤석열이나 선고를 이제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1심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1심 선고 징역 5년이 굉장히 낮다고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네.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는 사실 이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 부분과는 별개로 이 사건이 윤석열의 형은 결국은 항소심에서 이제 병합이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가장 이제 높은 형에 다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윤석열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쪼개기를 해서 혐의를 하나하나 나열을 하고 그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게 한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일부 이제 무죄가 나오기도 했으나 윤석열의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이 됐습니다. 네. 일부 무죄가 나온 이유가 뭐였냐면 이 기사들에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윤석열이 어떤 이제 제가 정확하게 그 워딩을 지금 받아보진 못했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면 윤석열이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비상경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너무 좀 일종의 이제 허술해서 서랍에 넣어놓고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다 기소된 내용에 포함이 됐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직권남용 행사라는 부분에는 포함이 됐었고, 그리고 다른 혐의에는 조금 이제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징역 5년으로 나왔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이것은 제가 혹시나 사실관계가 조금 더 확인이 되면은 그거는 피디님한테 제가 문자로라도 정확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도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CCTV나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징역 15년이 전체 다 선고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금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와, 15년형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법정에서 구속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살인범죄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형량이? 그 정도면? 맞습니다. 살인범죄가 5년 이상의 이제 형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이제 살인범죄의 최소형을 받은 것이고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균형은 피해 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10년 그리고 최대로는 이제 본인이 특검이 구형한 것 정도는 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들이 나오는 이유죠. 그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지금 재판 선고만 남겨놓고 있는데 직위원 재판장의 그 재판 지금 사형이 구형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도 맞습니다. 여파가 당연히 미쳐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파는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대현 재판장의 1심 선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 윤석열 측에서는 이제 공수처의 수사는 적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도 적법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직위원 재판부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었느냐, 내란이 아니었느냐라는 이제 판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란이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이었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사실 내란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이건 줄줄이 연쇄적으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네. 마찬가지로 윤석열 씨의 그 재판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이 내란이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입니다. 그렇지. 예, 예를 들면 한덕수에서는 이제 내란 맞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윤석열에 이르러서 직위원이 내란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란 말이죠. 아무리 하급심이라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사법부의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뭐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태이지만 예. 직위원 재판부가 만약에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아닌 그러면 직위원이 사형이지. 국민대 법정에서는 직위원이 그렇죠. 사형이지. 그렇죠. 사회적으로는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아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한덕수 재판에서 내란 그 죄가 있다, 내란죄 맞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윤석열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뭐 맞습니다. 공소기각이 된다든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고. 이 공소기각이 나올 가능성도 이미 백대현 재판부에서 이미 그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공소기각 가능성은 없고요. 공소기각이 되려면은 이제 그저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네. 없는데 수사했다. 이게 인정이 돼야 하는 건데 이미 백대현 재판장은 그걸 부정했고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그래서 오늘 사실은 윤석열이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오늘 결과가 맞습니다. 결국 자기 재판의 선고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말이죠. 그 15년형이 아니라 그 이상을 때릴 수도 있습니까?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중계를 직접 봐오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가능하실 텐데요. 네. 물론 이제 그 재판부가 국민들의 그 기본적인 상식과 네. 좀 동떨어진 이제 별개의 법적인 상식으로 판단을 해서 실망을 하셨던 분들도 꽤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예. 이 사건은 정치 사건이나 아니면 개별적인 어떤 혐의를 다퉈야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그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CCTV가 그 수사기관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은 포고령을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 포고령과 관련된 내용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한 다음에 알았다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그런 주장 자체도 거짓말이었다는 점이 너무나도 이제 충격적이었던 것이고요. 네. 그런 그 일반인들의 그 충격과 재판부가 받았던 충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오늘 재판 결과는 이진관 재판장의 선고로 나오게 될 텐데 이진관 재판장 그동안 재판해온 것을 보면은 굉장히 한덕수 등 내란 세력에게 비우호적이었다라는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판사들한테 많이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말이죠. 지금까지 재판을 이렇게 해오고 결과는 한덕수에게 유리하게 한덕수가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결과를 내놓지는 않겠죠?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시는구나. 예. 일단 뭐 정치권이나 네. 이제 어떤 곳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 사건을 재판부가 이제 피고인한테 우호적이었다, 우호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네. 재판부가 그간 보여줘 왔던 모습대로라면 사실은 그런 판단도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윤석열의 그 법정 진술과 그리고 한덕수의 법정 진술이 다른 경우를 이제 특정해서 이진관 재판부가 잡아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국무위원들을 부를 필요도 없다라고 네. 이제 윤석열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를 필요도 없다라는 것은 더 부를 필요도 없다는 것은 그냥 지금 우호적인 국무위원들만 데리고 표결을 하고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이제 내용이었는데 한덕수가 이와 달리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된다 막 이런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둘 사이에 그 진술이 양립하려면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그 표결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한덕수의 그 발언까지 받아들였어야 맞는 건데 윤석열은 애초에 국무위원들을 더 부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한덕수가 그런 뭐 재반에
뭐 발언을 했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덕수도 국무위원을 부를 필요가 없었다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제 재판부가 물은 적이 있었는데 네. 이런 사례들을 보면 한덕수나 윤석열 사이에 그 모순된 진술이나 아니면 재판부가 이 혐의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아주 깊숙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정확한 지점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항상 그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선고도 그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백대현 재판장은 왜 이렇게 저기 싸게 끊어줬습니까? 5년형.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기 법조기자로서. 일단은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판결문상에서 네. 그 범죄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까지도 이제 판단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백대현 재판장이 윤석열을 봐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 정말 법리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국민의 법감정대로라면 사실 10년 이상도 줘야죠. 뭐 10년 이상을 주는 것이 뭡니까? 그냥 광화문에다가 그 윤석열을 걸어놓고 볼기짝을 지나가다 때릴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지 사람들의 법감정상으로는 이제 마음이 풀릴 정도의 선고일 텐데, 하지만 5년을 줬다는 것 자체가 완전한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면 괜찮고 나중에 또 저 사형 선고 나오면은 지금의 5년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요. 5년형을 때리든 50년형을 때리든 5일형을 때리든 나중에 사형이 나와버리면은 그럼요. 사형 선고가 확정이 되면은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게 될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분노를 하고 계신데요. 네. 그 분노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 분노와 별개로 이 재판은 결국은 그 이제 준영이 나온 5년 선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그 PD님 말씀처럼 네. 그 사형이나 무기징역의 그 형량에 다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게 지금 저희는 이제 시간은 저희들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건희. 지금 김건희에 대한 특검 수사를 어떻게 보시고, 사실 김건희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윤석열 정권이 네. 너무 김건희를 봐준 게 아닌가 하고, 심지어는 김건희가 계엄과 무관하다 이런 특검의 코멘트에 이르러서는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 기자님은 어떠세요? 사실 특검 수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쪽의 성공이라도로 보기도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특검이 마무리될 때도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그간 이제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했다라는 점은 저희가 모두가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인지된 그 상황에서 김건희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밝혀져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수본에다가 사건을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김건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특검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 지금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그 재판에 이 특검이 내놓은 증거들이 무엇인지도 한번 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특검에서도 밝혀낼 여지가 있겠죠? 일단 저희가 예전에 이 내란 특검이나 특검 3특검이 출발할 때 예측을 했던 것이 뭐였냐면 윤석열, 김건희의 혐의와 그리고 요 아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관련자들이 진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내란 특검에서 사형 선고가 사형 구형이 나왔고 그리고 이게 사형 선고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제 윤석열 씨
대한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사건도 결국은 하나하나 이제 나오고 1월 28일에 아마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1심 판결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사건들의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와 관련된 증거들을 비롯해서 내부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2차 종합특검 혹은 이제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그간 나오지 않았던 혹은 이제 그간 주저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은 이제 저희도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추후에 또 한번 스튜디오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덕수 내란 1심 선고를 전망하셨는데 좀 안심하고 보셔도 된다 이런 말씀이고, 오늘 특히 이제 윤석열이가 선고를 받는 건 아니지만 한덕수에 대해서 내란 유죄가 나온다면 이제 윤석열이는 사형 아니면 무기밖에 남지 않게 된다. 뭐 무죄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된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